카리스마가 거의 네. 배우인데요. 교수님 쇼 그만하세요. 살짝 피곤한 교수님이시네. 네. 정말 전설 중에 전설이죠. 이제 한국 최초의 세균학자이자 또 경성의학전문학교, 이제 우리 식민 시절에 가장 좋은 의과대학이고 지금 네네. 이제 서울의대죠. 여기에 이제 한국인으로 최초의 교수가 된 바로 유일준이라는 분이에요. 카리스마가 거의 네. 배우인데요. 이분은 진짜 우리 한국 의학계, 초창기 의학계의 의학사에서 정말 전설 중에 전설이죠. 이분이 이제 한국 최초의 세균학자로서 우리 식민지 시절 유행했던 그 발진티푸스라는 감염병,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네네. 이제 업적을 내고 계시다가 38살에 이제 익사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한강에서 네, 수영하다가. 한강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짧은 인생인 거죠. 근데 사실은 많은 업적을 남겼고 앞으로 더 많은 업적을 남기셨어야 될 분이 너무 이제 빨리 돌아가신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리고 또 이 전설적인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요건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100년 전에 유일준 선생님이 독일로 유학을 갔다. 예, 역시 이제 이 당시 이제 세계의학의 이제 최강국이 독일이었고 특히 네네. 기초의학분야가 그렇거든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진주 자해의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도립병원이에요. 예, 거기에 가서 이제 안과 의사로 조금 일을 했었고, 그러다가 또 일본 교토제대, 이제 교토제대 하면은 당시에 이제 도쿄, 교토 이 양대산맥이잖아요. 예, 예, 일본의 가장 좋은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연수차 갔는데 거기에서는 또 내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왜 독일을 가게 되냐, 제가 이제 추측컨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좀 더 근본이 되는 의학, 기초의학이죠. 예, 좀 더 기초의학. 그러니까 병리학이나 세균학 같은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지적 욕구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교토제대는 도쿄제대와 달라서 굉장히 그 우리 리버럴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주의, 나중에는 사회주의까지 막시스트 어떤 경제학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곳이어서 굉장히 한국인 차별을 덜 한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유일준 선생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교토제대인데도 너무 이제 한국인이라고 너무 차별을 많이 받은 겁니다. 거기 가서 예, 그래서 참아야 돼. 우리는 유태인이 돼야 돼. 이런 게 이제 좌우명처럼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때가 올 때까지는 기다리면서 우리는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뛰어넘는 실력을 가지려면 독일로 가야 된다. 예, 일본 의학을 뛰어넘는 독일 의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에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그 보통 이제 유학이라고 생각하면 화려한 모습만 생각하잖아요. 뭐 그렇죠. 많은 친구들 사귀고 새로운 문화를 이제 알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근데 그 불안함도 있을 것 불안함도 그렇고 뭐 가족도 보고 싶고 우리가 모르는 환경도 이제 정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쉬운데 그 100년 전의 생각이라면 진짜 많은 용기를 필요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유일준 선생님은 그러면 독일에서는 아까 뭐 안과, 내과 다 했다고 했는데 어떤 공부를 했을까요? 예, 세균학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세균학 중에 특히 이제 장티푸스, 그다음에 이질, 정리균이라고도 하죠. 결핵. 그런데 그 지금 얘기한 그런 그 질환들이 결국은 당시 우리 식민지에 가장 많이 퍼져 있었던, 결국은 우리 한국의 실정, 한국 동포들의 그 고통, 고충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한 거고요. 당시에 그 독일 스승이 그랬다고 해요. 유일준 선생 보고, 야, 자네가 우리 독일 사람이었어야 했는데,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승이 보기에도 정말 학구열이 대단하고 또 정말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는 그런 자세를 보면서 정말 그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세계 최강국인 독일에서 박사를 받고 와도 일본식 사고방식으로는 저걸 인정을 안 해줘요. 특히 이제 박사를 따갖고 온 사람이 이제 그 대학의 교수가 된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때는 일본의 박사학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박사, 미국 박사 다 소용없어요. 예, 오로지 일본. 예, 오로지 일본입니다. 오로지 일본. 지금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현미경으로 뭔가 이제 실습을 하고 있고, 네, 그렇죠? 네. 거기 조금 저 가운데서 계신 분이요. 카리스마. 예, 네, 네. 저분이 유일준 교수님. 네. 예,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일준 선생님한테 가장 독보적인 그 어떤 뭐 기록이랄까요? 뭐 이런 게 네네. 있다면 한국인 최초로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교수가 됐다라는 거죠. 저 시절에 뭐 내과든 뭐 병리학이든 세균학이든 한 교실에 교수 한 명, 주임 그다음에 교수. 예, 이게 주임 교수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조교수 한 명, 강사 한 명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교수진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조교수의 경우에는 한국인 교수들이 몇 명 계세요. 그런데 주임 교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26년에 이제 최초로 저 미생물학 교실에 저 유일준 교수가 이제 주임 교수가 된 겁니다. 발진티푸스라는 질병이 혹시 아세요? 뭐 어떤 질병인지? 장티푸스보다 조금 더 약간 좀 치사율이 높고 조금 더 심한 예, 그런 병이죠. 오. 이게 발진티푸스 리케치아라는 거에 의해서 감염되는 그쵸, 리케치아. 예, 그런 감염되는 건데 이게 이제 급성 열성 질환이에요. 이 발진티푸스는 이제 전쟁 때, 뭐 네. 기근 때 아니면 좀 위생관념이나 위생 상태가 네. 열악한 그런 곳에서 많이 맞아요. 걸리는데요. 이 감염원이 혹시 이 아세요? 이? 저희는 진짜 그 이 잡는다고 맨날 어렸을 때 이 이렇게 막 엄마가 앉아래가지고 이 겨울에 내복에 막 내복 간지럽고 벗어보면 예. 맞아요. 그 이제 네. 발진티푸스가 이제 당시 우리 한국인들을 괴롭히고 있던 예, 정말 그 아주 몹쓸 병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유일준 교수는 이제 발진티푸스 연구에 이제 전념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네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유일준 교수는 이제 저 발진티푸스에 이제 감염된 이를 이제 찾고 싶은 거예요. 이제 노숙자, 뭐 거린, 거지, 이런 분들이 입고 있던 옷을 달라고 하거나 뭐 아니면 돈을 주고 사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옷을 늘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도 그 실험실에서 혼자 연구할 때도 뭐 회의할 때도 하여튼 늘 그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가 물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감염되지 않은 이 상처도 나올 거고, 어떨 때는 또 감염된 거 나올 거고, 이게 또 하루 이틀 지날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다 자기 몸을 가지고 이제 관찰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네. 이제 재학생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감추고, 이 스승 유일준에게 이제 교수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익명으로. 교수님 쇼 그만하세요. 그거 쇼 하는 거 아닙니까? 잘난답시고. 그래도 우리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인데, 이게 옆에 교수님들 또 우리 학생들 얼굴 뭐가 되라고 지금 그러고 거지처럼 하고 다니느냐. 네네. 제발 좀 그 옷 좀 벗어라. 이제 그만 좀 해라. 무슨 연구는 무슨 연구냐. 쇼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유일준 교수가 그 편지를 보고 딱 두 줄로 답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인들의 질병을 연구하고 고치기 위해서라면 적도에도 갈 수 있고 알래스카에도 갈 수 있고 지옥의 염라대왕 앞에도 지금 당장 갈 수 있다. 그러니 다시는 이딴 편지 쓰지 마라. 발진티푸스 병원체를 증명하기 위해 몰모터에 주사한 후 매일 체온, 체중, 기타 건강 상태를 관찰하던 때다. 어느 날 선생은 39도의 고열이 돌발했음에도 겨우 걸어 동물실에 나오셨다. 선생 자신이 동물을 관찰해야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과학은 추호도 용서성이 없이 엄정한다는 표현이었다. 별세하기 3개월 전 선생의 서신 중 우리는 충분한 조건 밑에서 공부할 만한 처지에 있지 못하다.
만주도 좋고 아프리카도 좋고 지옥도 좋다. 우리의 실력을 양성할 도리만 있다면 이라는 문구를 당시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악조건이었다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극복한 심경이었다. 이제 유일준 교수님이 이제 수업 시간이나 이제 약속 시간에 이제 학생이 만약에 5분, 뭐 3분 일찍 온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교수님하고 약속이니까 늦지 않으려고. 불력이 떨어진답니다. 아, 일찍 왔다고? 예, 자네 지금 1분 동안에 이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죽는지 아느냐. 그분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왜 미리 왔냐고. 막 야단을 친대요.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일찍 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어영부영 하다가 1, 2분 늦어요 또. 이제. 그러면 또 자네 왜 1, 2분 늦었냐고. 이 1분 동안에 몇 명이 죽는지 아니냐고 또 난리. 살짝 피곤한 교수님이시네. 네. 그러게요. 칸트 느낌인데? 네. 자, 요 그림은요. 기용숙이라는 제자가 바로 이 유일준이라는 스승을 이제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이 기용숙도 천재죠. 이분은 해방 후 우리나라 전염병의 산 증인이에요. 아. 예, 이분이 그 해방 직후부터 뭐 늘 정말 그 콜레라부터 시작해서 장티푸스 콜레라 해가지고 그 모든 전염병의 현장에 가 계셨던 분이고 바로 이 유일준 선생의 이제 수제자격이죠. 바로 이 기용숙 이분이. 그래서 그 스승의 그 그 제자. 제자네요. 허망하죠. 어머, 너무 38살에 이제 돌아가셨고, 그 업적도 업적이지만 그 의학자, 연구자로서의 그 남다른 자세를 늘 보여주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또 연구를 통해서 그 연구와 또 후학 지도를 통해서 그 남겨야 될 그런 성과 업적이 무궁무진할 텐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안타까움을 사는 그런 일이었죠.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저도 사실 타지 생활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렇게 독일에 가서 이 어려운 세균학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한국의 의학사 이렇게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엔 또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